네,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실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가지고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권이 진성 유치권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로 유치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 공사대금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대금이 실제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원인으로 해서 공사대금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뭐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제기라는 것은 공사를 다 해놓고 돈을 달라라고 한 그 시점이 도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공사 이렇게 완료가 되면 나머지 잔금 줄게 이렇게 계약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약서 상의 날짜와 그리고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돈을 안 줬을 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 날짜에 안 줬을 때, 그럴 때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유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유치권이 실제 보면 가짜인 경우도 꽤 많기는 해요. 근데 진짜 공사대금을 못 받은 유치권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법률 자문이나 조력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유치 점유를 하는 사례도 꽤 많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사례도 간간히 나와요. 실제 그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있는 것은 무조건 지나치실 건 아니고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는지, 실제 그 공사대금이 맞는지, 변제기에 도래했는지, 현재까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가늠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물건은 요겁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이 단독주택, 전원주택 4채인데요. 요 물건을 어떤 분이 저에게 좀 문의를 주셨어요. 이게 유치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 뭐 유치권 판결을 받았다, 유치권자가. 근데 그런 근거는 없고 권리 신고도 없는 것으로 봐서 이거 뭐 가짜가 아닌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문의를 한번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해당 물건이 현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나왔고요. 채권자가 이게 아닌데 일단 채권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팅이 좀 늦네요. 어쨌든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되어 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고 유치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치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자, 감정이 8억 1,300인데 현재 3억 9,800 반가까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죠? 산중턱에 있는 전원주택, 제법 예쁜 전원주택입니다. 보시면 이런 퀄들을 유지하고 있죠. 한 채당 가격대가 좀 있겠죠. 가평 산중턱에 있는 준공이 된 그런 주택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완성 단계의 이제 주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른 거는 좀 차치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송모씨, 두 번째 송모씨가 이제 유치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입은 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긴 한데요. 실제 유치권자가 전입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죠?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려보시면은 현장에서 만난 송모 씨는 자신은 의정부 지법으로부터 3, 4, 5, 6주택에 3, 4, 5, 6주택이 약간 4개의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4채 전체 다 주택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유치권자로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전부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점유관계 조사, 현황 조사에서 이렇게 구두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권리신고를 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 자, 현황 조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다라는 서류나 근거를 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물건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뭐 말만 그렇고 가짜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려보시게 되면 자, 22년 10월 31일자로 물건 3, 4, 5, 6에 대해서 4억 5,100개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되어 있네요. 유치권 신고서는 제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이 유치권이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별개죠. 그죠?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치권자는 4억 5,100개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유치권이 진성 유치권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현장을 가서 보셔야 됩니다. 가서 보는데 안 가본 입장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 또는 직원분이 현장을 갔을 때,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유치권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있긴 했다는 얘기고요. 자, 사진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쭉 보니까 자, 요 유치권 현수막이 흐릿흐릿하게 보이긴 하네요. 자, 앞쪽에 전면에도 유치권이 있다는 현수막이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총 4개 동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유치권 관련 현수막이 있죠. 확실히.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서 전부 승소 판결, 본 건물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승소를 했다, 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유치 점유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등기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소유권이 이 씨한테 넘어갔다가 넘어간 원인이 이제 가처분으로 촉탁 등기, 가처분의 촉탁 등기로 됐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또 걸렸어요. 이 가압류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분이 이제 가압류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개인 및 가평농협에서 또 임의 경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소유권자가 2명으로 나뉘고 그 중에 또 2명 중에 한 사람 소유권자가 또 경매로 넘어가서 현재 지금 시점에 경매 신청 채권자의 소유권에 이르게 돼 있네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등기부를 안 보신 분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개인이 권리 분석을 배워가지고 이걸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경매를 고가에 가르치고 막 비싸게 가르치는 분들한테 저희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배워놔도 이 등기를 계속 보지 않으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실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물건은 차라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물건을 줄을 세워가지고 히스토리를 보는 그 방법을 익히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두 달 뭐 경매 이것저것 다 배우고 이 등기로 권리 분석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익숙해지고 나름의 또 노하우나 요령도 필요하고 하니까.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건물의 히스토리예요. 아까 4개 주택을 지어놓은 거. 자, 2013년 8월 26일 날에 실제 이시입니다. 그냥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가처분 촉탁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등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보면 목땡 토지개발의 가처분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이 홍길동에게 강제로 등기를 하게끔 한 거죠. 자, 이런 히스토리만 보더라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채권 회수를 위해서 토지개발 건축업체가 되겠죠. 개발업체나 여기서 돈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자를 특정하고 경매로 넣기 위해서 뭐 이런 과정들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당권 설정을 위해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 등기를 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활하지가 않죠. 처음에 등기를 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채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같은 해 10월 17일 날에 2013년 송모 씨가 현 유치권자입니다.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이 송 씨가 4억 5,100만 원에 기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이제 건물에 등기가 생기니까 그 등기에 가압류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송 씨, 현 유치권자분이 뭔가 받을 돈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죠? 물론 이게 뭐 가짜 서류를 가지고 가압류를 하기도 해요. 저희도 그런 경우도 보고 했는데 어쨌거나 돈을 받을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에 가평군 농협에서 임의 경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경매를 통해서 2016년 6월 9일 날에 유 씨와 이 씨가 2분의 1씩 지분을 각각 2분의 1씩 지분해서 경락을 받아요. 소유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여기 13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홍 씨에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 유 씨와 이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압류하고 기타 다른 권리들이 소멸하고 없어지게 되죠. 이 가압류권자 송 씨,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이분의 가압류도 말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 씨, 이 씨가 경락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이 씨의 지분 2분의 1만 경매로 나와가지고 현재 주식회사 정땡 이 법인업체가 2분의 1 경매, 지분 경매를 낙찰받아서 현재 소유주는 유 씨하고 이 주식회사 정땡 법인이지 않습니까? 요 두 군데. 그래서 요 두 개의 지분을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히스토리예요. 자, 소유권 이전의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홍길동시에서 경매를 통해서 유씨, 이씨로 2분의 1씩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이씨 지분을 또 경매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씨 지분을 주식회사 정땡 법인이 낙찰을 받게 되고 이 유씨와 주식회사 정땡 이 법인이 소유권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회사 정땡이 공유물 분할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뭐죠? 아까 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송모 씨, 이분의 이 가압류를 등기부에 부기했다는 이 이력이 있다는 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뭐 이게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금전 채권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유치권에 대한 단서를 더 얻을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다른 뭐 유치권 신고 판결이 있다 뭐 그런 얘기만 있지 선고 번호라든지 이런 게 없네요. 사건 번호가 없어요. 그럼 요걸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찾아보려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히스토리 처음부터 진행이 되어 온 과정 중에 등기부에 기재가 된 이전 경매 사건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전 경매 사건을 어떻게 좀 보느냐. 자, 21년 6월 29일에 아까 법인이 경매로 낙찰을 받은 이 스토리를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앞번에 2016년에 2분의 1씩 지분을 소유권을 얻을 당시에 이 경매 사건 번호가 있잖아요. 이 경매 사건 번호 있죠. 요거를 넣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 19년에 경매가 진행된 거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조사라든지 권리 신고라든지 현재 사건 말고 이전 경매 사건에 또 보고가 되거나 기술이 된 내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2019-89247 요겁니다. 요게 이 앞번에 2분의 1 지분을 법인이 매입을 할 당시 그때 나온 경매 공고 내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쭉 내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유치권에 관한 정보죠. 자, 이때 당시도 유치권을 주장했네요. 민땡건설의 대리인 송모 씨, 현재 유치 점유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자, 2015년 12월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고 점유해 왔다. 채권액은 4억 9,400이다. 뭐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가단 140538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 판결문. 유치권자 민영건설이 2014년 1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공사대금 4억 5,100만 원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하며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명함. 자, 여기 사건 번호. 자, 이게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 대한 사건 번호가 되겠네요.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엘박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판례나 이런 걸 좀 찾아보거든요. 조금 전에 이 사건 번호를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2016 가당 140538 쳐보니까 사건이 확인이 됩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죠. 자,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 요게 원고 AB 아까 2분의 1 지분씩 가져가신 그분들이 아마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주문은 이제 결론이 먼저 나오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 내용이란 유치권 부존재가 기각이 됐다. 유치권이 존재 안 한다에 소송을 냈는데 이게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청구 취지 요거는 원고가 소를 할 때의 내용입니다. 피고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기초사실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원고들의 주장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점유 안 했다. 경매 기입 등기일부터 점유 안 했다. 이 내용이고요. 공사대금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소송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다투기 전에는 뭐 도급 계약서라든지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법원에 유치권 신고할 때도. 그래서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부터 점유를 하지 않았다. 그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사대금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했는데 뒤에 요런 뭐 증거 어쩌고 저쩌고 공사대금 뭐 여러 가지를 냈겠죠. 그걸 확인해 보니 유치권이 인정이 되더라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모두 이제 기각이 되고 인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인정을 해줬겠죠, 그죠? 점유와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봤을 때는 유치권이 있다, 없지 않다 이 내용입니다. 해당 금액이 맞는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유치권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있다고 판단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상하위 판결이 또 있네요. 2018년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해당 사건에 관해서 다투겠다라는 얘기인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8년 8월 8일입니다. 자, 보니까 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추가적인 증빙 자료나 그런 것들로 다시 이제 항소를 했겠죠. 자,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자, 이번에는 뭘로 다시 항소를 했냐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변제기, 즉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어떤 액션도 안 취했다. 그래서 해당 공사대금 채권의 피보전 권리가 없어졌다. 인정이 안 된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사대금은 3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하고부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공사대금을 피보전 권리로 한 유치권은 깨집니다. 공사대금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내용으로 다시 항소를 한 겁니다. 자, 2013년 11월경 준공일 또는 늦어봐야 2014년 11월 그때를 변제기라 볼 수 있는데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돼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지 않았냐. 그 내용입니다.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는 행위는 별개로 하고요. 공사대금을 달라고 뭐 소를 제기했든지 뭐 서로 씨름을 했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냥 가만히 점유만 하고 있으면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뭐 특수물건을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공사대금의 3년 소멸시효를 가지고 파고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위험할 때도 있어요. 지금 위험한 사례가 딱 이런 사례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원고의 항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사대금 변제를 주장하시는 분하고 실제 이 시행사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팔아주겠다. 이제 원사장이죠. 그 사람들 간에 돈을 서로 주겠다. 빨리 내가 줄게. 좀 늦어져서 미안하다. 내가 이걸 빨리 분양을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너에게 줄게. 내가 줘야 될 채권이 이렇게 있다라고 서로 그런 서류들도 쓰고 추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분들이 준공 후에 변제기 도래했을 때 3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유치만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받아야 될 이 시행주체 이분들한테 계속 쪼우고 뭐 언제까지 돈 주겠다. 확인서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가 3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피고가 이 사건은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확인서는 이 주택을 개발하고 지었던 시행사, 그 사람에게 내가 점유를 하겠다. 요거 돈 받아야 되니까 너네 안 주면 내가 점유할 거야.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확 깨는 부분이 있죠. 변제기 도래하고 3년 동안 실제 등기부에 아무것도 안 찍혀있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 공사대금 소멸시효 지났어. 유치권 깰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 공사대금을 받을 하도급업체와 시행사, 원청이라고 볼게요. 이 둘 간의 모종의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서류는 추후에 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서류들이 제작이 되고 실제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나와서 증인으로 변론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하고 3년 동안 뭐 유치 점유만 하고 뭐 유치 점유를 안 하면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 안 되니까 유치 점유만 하고 소송을 한다거나 뭐 가압류를 한다거나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유관으로 보이는 행위 이렇게 한 정황이 없다라고 해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그렇게 인정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노력을 했음을 근거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거죠. 돈 줄게 하니까 소송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거지. 그럼 말만 하지 말고 서류서 언제 줄 건데? 이렇게 해서 나 언제까지 꼭 줄게. 요거 요렇게 돈 돌아오면 줄게. 또 확인서 또 씁니다. 그들끼리. 그럼 그게 또 증거가 돼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그로부터 또 3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판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유치권 부존재 소가 1심, 2심에서도 다 기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실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현재 진행 경매 물건으로 되돌아와서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4억 5,100만원 그죠? 요게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이 됐고 지금은 4억 9천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죠. 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이자도 기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물건은 쉽게 낙찰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되는 거죠. 실제 공사를 진행하신 분들이 돈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등기부에 있는 히스토리도 보고요. 그 전에 혹시 경락으로 받은 히스토리가 있다면 이전 경매 물건이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또 단서나 힌트가 있지는 않은지를 좀 보면서 판결문이 있다면 해당 판결서를 찾아봐야 되고요. 또 유치 점유를 했던 과거 이력 히스토리, 이 앞번에 경락을 받았을 이전 소유자가 낙찰받던 그 시기에는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때도 유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연관을 지어서 쭉 앞에까지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의 진성 여부를 가늠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은 거의 뭐 5억 가까이 4억 9천 정도 내가 낙찰이 되더라도 유치 금액을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최저가도 금액이 높죠. 그죠? 이 다음 차순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감안을 하셔서 입찰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그 유치권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이 부분 너무 신뢰하셔도 안 되고요. 정말 조심해서 꼼꼼히 앞뒤를 따져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유관으로 어떤 등기부나 이런 곳에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권자가 어떤 액션이 없었다고 해서 단정 짓지는 말 것. 그러니까 3년의 소멸시효만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